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8장 그 중간 정도 제 8장을 하겠습니다. 질문 99로 넘어갑니다. 그 제주 4.3 사건이 상급당 지령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일으켰느냐 아니면은 지령을 중앙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일으켰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 102, 103, 104, 105. 자, 질문 99입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4.3을 일으켰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로당 중앙당 지령을 받고 4.3을 일으켰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답변입니다.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의 지령 없이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4.3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꾸 단독으로 제주도당이 사단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우선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독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제주 사단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로당 상급당과의 연계성을 단절하여 민중항쟁론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민중항쟁론을 합리화하려 한다. 제주도에 온 서청이 행표를 부려서, 그 다음에 제주도 경찰들이 고문을 해가지고 억울한 민중들을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해서 경찰 때문에, 서청 때문에, 또 미군적인 탄압 때문에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런 민중항쟁론을 합리화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목적은 의도는 뭐냐면 남로당의 목표와 만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로당의 목표를 은폐하고 남로당 만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를 하려는 그런 궁극이가 있었고, 셋째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전 책임을 부담하여 상급당과 상부선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식이죠. 남로당 제주도당이 모든 책임을 부담을 지겠다. 그럼 전남도당이라든가 중앙남로당에게 중앙남로당, 전남도당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박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당 독자 결행설은 억지 논리이고 역사 왜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4.3 주동자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거나 1947년 3.1 기념 투쟁 지령문들을 보면 상급당의 지령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행한 투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투쟁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문서를 보면 다 상부의 지령을 받고 했다는 거죠. 자, 우선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달삼이가 직접 쓴 겁니다. 주동자, 사단폭동 주동자 김달삼이가 직접 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총 7개의 논점을 7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947년 3.1 기념 투쟁 직후 전남도당의 지시에 의하여 각 면에 조직면, 면당 직속 자위대를 조직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무장투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상급당의 지령이었던 겁니다. 47년 3.1 기념투쟁 직후 전남도당 지시에 의해서 전남도당의 지시에 의해서 각 면에
조직부 직속 자위대라는 것이 무장한 것이죠. 무장한 인 겁니다. 자위대를 조직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하도록 하라는 상급당의 지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3.1투쟁 직후 47년 3.1투쟁 직후 제주도당에서는 모슬포에 있는 구연대에 불합치 4명을 입대시켰는데 이는 무장반격전을 전개할 때 국방경비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부대 내 반동군인을 제거하며 부대를 동원하려는 사전준비로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1947년 5월에 중앙당 올그, 이 올그라는 거는 올그라는 건 오르그라는 건데, 영어 오거나이즈의 준말로서 조직 지도책을 이야기합니다. 올그, 조직 지도책. 오거나이즈의 준말입니다. 영어에. 상급당에서 하급당에 파견되어 조직과 당원을 지도, 감독, 조정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파견한 상급기관에서 오거나이저, 올그를 하부 조직에 파견하는데 지도 감독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오르그입니다. 오르그. 47년 5월달에 중앙당 오르그 이명장이 내려오자 경비대에 불합치 입대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도 문제와 활동 방침을 전남도당에 가서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는 그만큼 전남도당 지시 없이 제주도당 단독 행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는 증거이고 지휘계통의 엄정에서 월선 보고나 행동이 철저히 금지되었다는 증거입니다. 3.1투쟁 당시 47년 3.1투쟁 당시 중앙당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체 투쟁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4.3 사건 발발 12일 후 중앙당 오르그 주재하에 4.15 도당 부대회에서 12일간의 투쟁 결과를 평가하고 제주도당 개편을 추인받았으며 50선거 저지 대책을 결의할 만큼 모든 행동은 철저히 중앙당 지침에 의거 행동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2개군에 불과한 제주도당에 중앙당 오르그가 내려와 지침을 직접 하달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제주도당을 얼마나 비중 있게 인식했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넷째입니다. 1948년 다음 해입니다. 3월 15일경 전남도당 파견 오르그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8년 3월 15일자입니다. 그러니 무장투쟁을 하는데 왜 조직 수호와 방어수단으로 또 단선 단정 반대 투쟁의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봉기를 하자, 폭동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창송 한라산을 알고 있다 페이지 17쪽에 적혀 있습니다. 전남도당 올구 입회하에 회의를 주재하고 무장반격전을 기획하고 결정한 것은 상급당 지령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남도당 올구가 안 된다고 했다면 무장반격전은 절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1948년 3월 중순 전남도당 조직 지도책 이동무는 재차 내도함과 동시에 여기 이동무라는 것은 이명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오르그 이명장은 재차 제주도에 와서 동시에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전남도당 오르그 이동무가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4.3 지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948년 3월 15일 제주도당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 전남도당 오르구가 참여하여 국경 불확실은 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의 무장반격에 이것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된다고 엄명하였음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지시는 전남도당 오르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상급당의 지령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남도당 오르구가 국경 불확실을 국경 불확실을 제주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의 무장 반격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는 바로 폭동 지령입니다. 더 나아가 전남도당 오르구의 이 주도를 중심으로 4.3 투쟁 전술을 수립하여 감찰청과 1구서 습격에 국경 수비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나머지 각 지선은 유격대에서 담당하기로 양면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전남도당 오르구의 지도를 중심으로 투쟁 전술을 수립한 것 또한 지령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전남도당 오르구는 제주도당의 상위직이지 제주도당의 명령에 따르는 하위직이 아닙니다. 7번째, 남로당 제주도당은 구연대의 동원 가능수를 문의한 바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으며 200명은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다.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 합하여 18명이니 이것만 숙청하면 문제없다는 보고가 있었음. 동시에 만일 경비대가 동원된다면 현재 1연대에는 차가 없으니 차 약 5대만 돌려주면 좋고 만약 불가능하면 도보로라도 습격하겠다는 말이 있었음. 이 보고를 중심으로 즉시 4.3 투쟁에 총걸기하여 감찰청과 1구서를 습격하라는 지령과 아울러 자동차 5대를 보냈음. 이것은 문상길이 중앙당 지령이 없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전남도당 오르구의 지시와 투쟁 전술에 따라 구연대 부대원의 성분 분석을 마치고 숙청 대상까지 파악하여 대비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3 항쟁론자나 정부 보고서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단독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남로당의 공산화 통일투쟁을 은폐하고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의로운 저항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 4.3 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나정삼도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서를 시인하면 주민봉기설 또는 민중항쟁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4.3 제주 폭동은 남로당 중앙당의 상급당의 지령 없이는 4.3을 일으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지 않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었냐는 그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100번째입니다. 정부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이 지령 문제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답변입니다. 4.3 진상조사 정부 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 전제한 후 지령이 없었다는 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스럽고 중요한 지령을 문서로 작성해서 오래 보관하고 공개할 리가 없죠. 또 비밀지령은 문서 이외에도 구두,
신호, 전신, 우편, 봉화, 광고, 성명서, 표시, 신문 방송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인편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극소수 약속된 사람에게만 전달하며 일단 받고 나서 본 다음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각 소각 인멸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가 직접 증거가 아니고 뭐냐 하는 점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최고 책임자가 직접 쓴 보고서에 김달삼이가 직접 쓴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전남도당의 오르그가 무장반격전을 지시하였다라고 명기하였음에도 4.3 사건 조사 정부 보고서에는 상급당 지령이 없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자, 그러면 질문 101번째입니다. 101번. 101번 질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김달삼이 직접 썼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답변은 김달삼이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투쟁한 기록은 기초준비 단계부터 부대 편성, 유격대 조직 정비 상황, 반란의 실행, 일자별 지역별 작전 일지, 정과, 국방경비대와의 관계, 국경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회담에 임하는 전략과 결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총사령관이 아니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극비문서는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 사살작전 때 그의 직속 부하 양생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경찰이 압수한 문서로서 이덕구 체포작전을 지휘한 하북지서장인 문창송이 1995년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중심으로 라는 책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1995년 문창송이 쓴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실에서 라는 책으로 발간되면서 김달삼의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점입니다.